자,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21년 IBK 기업은행 상반기 여러분 자소서 쓸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시려고 기업 분석 자료 제공할 테니까요. 아래 지금 세 가지 인증 확인 다 하셔갖고요. 블로그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링크에 있는 거 꼭 확인하셔서 세 가지 인증 절차 확인하시고 이 자료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로 21일 날 일괄 발송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제가 지금 기업 분석 자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은행 2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항들은 비전공자도 그렇고 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 동기라던가 입행 후 포부, 그 다음에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숙지하고 자소서나 면접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우리가 어필할 게 그닥 없거든요. 제가 뭐 지원 동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를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뭔가 임팩트를 찾기 위해서는 그 회사, 그 기업에 대한 이슈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기업은행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뭐를 끌어낼지 한번 제가 타이틀별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IBK 자소서 문항 분석하기 전에요. 인재상과 핵심 가치 이런 것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훑고 가세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 넣어놨고요. 핵심 가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IBK 기업은행의 방향성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종원 행장님이 작년에 취임하고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또 그 안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각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오너들의 취임사나 신년사 그리고 그 은행의 영업 전략 등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종원 행장님께서 21년 신년사 한 거를 보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키워드가 신뢰 회복이에요. 신뢰 회복. 신뢰 회복이라는 거는 21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은행 키워드 자체가 신뢰 회복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뢰 회복을 제가 이거 5번 연결 물음표라고 해놨는데 5번이 뭐죠? 기업은행 자소서 5번? 문화? 여기 제가 이제 할 거지만 여기 넣어놨잖아요.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 그리고 이유 이런 것들을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뢰라는 키워드를 5번 문항에 내가 매칭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업의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링크도 이제 걸어놨거든요. 여기 되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바로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연결 바로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소임은 변하지 않지만 뭐예요? 중소기업을 IBK 기업은행이 약간 특화된 은행이잖아요. 중소기업에.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지까지 기업은행은 너무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BK 기업은행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IBK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변화라는 거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약간 포인트를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국민경제 지렛대 역할을 했고요. 경제위기의 버팀목 역할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마중물을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올해 신년사에서. 그래서 이런 역동성, 이런 키워드들도 내가 자소서를 쓸 때 어디에 한번 매칭시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행의 2021년 주요 중점 5가지 분야를 보게 되면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금융 성과 가시화를 내고요. 디지털, 전은행이 빠지지 않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요. 또 네 번째, 고객에게 신뢰받는 바른 경영.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기업은행에서 바른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녹이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왜? 은행장님이 강조했잖아요. 바른 경영.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인재 경영. 그래서 주요 중점 5가지 분야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혁신금융하냐? 혁신금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금융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금융주치의 제도.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그리고 직무에 대한 방향성이나 기업은행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사를 보고 금융주치의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추위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보면 돼요. 뭐예요? 중소기업에 특화되는 건 맞지만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기업의 건강 상태를 종합 진단하겠다는 거예요. 은행에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진단을 해주시지. 왜냐? 중소기업은 하나의 키워드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래기업의 건강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요. 기업 상황에 맞는 처방을 제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치 제도가 굉장히 지금 2021년에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을 때 1분 자기소개에 이러한 것들을 녹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준비도 이 금융주치라는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작년에 취임 후 첫 멘트를 한 게 뭐냐면 기업원의 키워드는 신뢰, 실력, 사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여기다 놔뒀으니까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은 제가 작년에 설명을 한 거지만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혁신금융가요, 바른 경영 중요성을요,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신뢰받는 은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력도 갖춰야 된다고 주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금융구력으로 성장하겠다고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뭐예요? 자회사 시너지를 최대로 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올해도 방향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회사들과 함께 코업을 해서 시너지를 최대로 내겠다고 했어요. 이게 팀플이고요. 이게 협업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내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까? 이 시너지가 지금 기업은행에서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 그리고 글로벌 쓰는 친구들은요,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을 제시했는데, 바른 경영이란 뭐예요?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은행, 법과 원칙의 준수와 함께 철저한 윤리의식, 책임있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바른 경영과 혁신 금융을 써야 되는 문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항도 있고요. 지금 뭐 2번 문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가 좋다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자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포인트는 근본 자소서, 요거는 작년이니까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요건 없는 거예요. 자, 신뢰, 실력, 사람, 시스템, 요거를 자소서 문항과 여러분들이 한번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중심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 제가 관련된 거를 넣어놨으니까요, 링크 한번 걸어서 보세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정기 인사에 앞서서요, 신임 부행장 3명을 승진시켰어요. 이런 것도요,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 그 다음에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기업은행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카테고리를 몇 개 나눠봤어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 다음에 글로벌, 모바일 이렇게 나눴는데, 각각의, 물론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요, 각각 본인이 속한 것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개인금융은요, 지금 현재 사회 친화적 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래요. 이게 지금 올해 4월 5일날, 지금 임찬희 자산관리그룹 그룹장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관리 그룹장님을 한번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분이 뭐지? 어떻게 자산관리 그룹장이 됐지? 왜 지금 기업은행이 사회 친화적 상품 공급을 확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반기에 정책형 뉴딜 펀드뿐만 아니라요, ESG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금융 안에 여러분 자산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관리 패러다임은 뭐예요? 은행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상품 선정 체계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먼저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정비했고요, 고객 수익률 관리 시스템을 지금 도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을 토대로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 현직자들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산관리 상품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게 될 거냐? IBK 투자상품 3대 원칙이 있대요. 뭐예요? 고객 눈높이에 맞고 안전한 상품을 책임있게 관리한다는 원칙.
이를 위해서 상품 도입 8단계로 개편했고요. 이 기준을 위한 통과한 상품만 판매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내용은 또 밑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라임 펀드라든가 DLF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안전한 상품을 책임감 있게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는 개인자산관리 PM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래요. 이게 하나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이원뱅크를 오탄데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서 보세요. 모바일 앱 쓰고 있죠. 적어도 내가 IBK 기업은행을 지원한다면 아이언뱅크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언뱅크 내에 개인 맞춤형 재무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초개인화, 중소특화 자산관리, 생활금융, 재테크 서비스 등의 무게를 둘 예정이돼요. 근데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 고객 수가 약간 지금 성장률이 지금 정체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고객 수가 약 1612만 명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1.48% 상승은 했지만 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뭐예요? 개인 고객 수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행 층에서는 개인 금융 쪽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있을 거고요.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IBK 생활금융 이런 연계 상품을 출시한다든가 디지털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시행해서 고객들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을 제도를 만들 거고요. 여기 내용은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뭐냐면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PC에 인증번호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협업기업 이런 게 발송돼서 이렇게 한테 본인 그 확인을 완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신분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약간 시의적절한 서비스면서 혁신 금융 서비스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IBK와 매칭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패스트 서류 제출 서비스 같은 것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객의 편의를 추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서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기관이나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금융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개인금융은 제가 이제 짧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으면 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분야 당연히 1위겠죠. 그런데 그냥 막연히 1위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 보다 어떠한 연계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요런 것들은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0조를 돌파했고 특히 특화 분야인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다른 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 중소기업 대출 MS의 22.6%라는 거는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윤종원 행장님이 얘기한 금융 주치의가 되겠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소기업의 금융 주치의가 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9월 말 기준 54조 6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거예요. 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기술 혁신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막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풀어준다는 거는 기업은행에도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화된 은행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좀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은 조금 더 다른 은행들보다 중소기업에 특화되고 맞춤식으로 제공되는 은행이다. 그래서 금융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은행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올해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를 이렇게 늘렸고요. 이건 작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를 토대로 해서 비대면 투자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것들은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자료를 일단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소기업에 관련된 거 여기 쭉 넣어놨죠. 중소기업 그 기업 금융도 뭐예요? 비대면 플랫폼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은행은요, 개인 금융, 기업 금융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비대면 플랫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법인 계좌 대출 업무는 물론 세무, 마케팅까지 언택트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이뤄서 IBK 기업은행은 금융 주치의로서 승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요거 그냥 내용들 쭉 보시고요. 자, 고객과 계속 강조하는 게 바른 경영 혁신 금융도 있지만 고객 신뢰 회복에 2021년은 무엇보다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고객 사회적 책임 면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SG 채권을 발행했는데 약 1조 정도를 지금 발행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ESG 채권은요, 조달 자금이 환경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많은 금액을 발행한 거고요.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ESG 채권은요, 기후변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이렇게 녹색 채권,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채권, 또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목적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채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1조 500억 규모의 원화 중소기업 금융 채권을 발행했대요.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ESG 그 측면에서도 기업은행이 굉장히 규모 면에서나 시기 면에서나 시의적절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우리 뭐 환경과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서는 은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약간 특화될 수 있거든요. 올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 서비스 일환으로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이렇게 해서 라이브 판매 방송을 이제 진행했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십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좀 더 육성하고 홍보하고자 기업은행이 선두에 서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나온 얘기는요, 기업은행이 많은 이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80세 이상 고객들한테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더 이상 고객들한테 그 부담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러한 취지였겠죠. 이러한 것도 했었고, 또 고객 보호 제도를 강화 조치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만 70에서 80세 미만에게 판매는 허용화돼 직원 실적이 미포함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무제하게 영업을 안 했었죠. 그런데 올해도 뭐 이러한 현상들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분야는 이제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얀마 쪽에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신한은행에서 뭐 그 직원 한 명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뭐 그 동남아나 남방 정책이 그 생각대로 지금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렇게 순손실이 나서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은행들은요, 그래도 글로벌 정책을 그냥 죽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빚이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이라던가 글로벌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러한 이슈가 있지만 이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주목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방향들을 찾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된다면 글로벌로 내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디 현지 법인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향후에 이 시장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시장에서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글로벌을 지원한 지원자라고 해서요, 바로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거는요, 디지털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직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소서나 면접에서는요, 현장에서 내가 왜 지원했고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잘 살려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이라는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왜 글로벌 목표를 잡았는지, 그러면 그 시장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팽호 포부라든가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거기에 녹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시면 해외 점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죠. 새로운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행장 주체로 해외 점포 전략을 하는 것이 작년에 처음이었대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거였고요. 그리고 윤종원 행장님이 계속 얘기한 대로 취임 후 줄곧 해외 영업 강화에 대한 포부를 보였다는 거는 기업은행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는 글로벌로 내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은행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를 이제 집중을 예상했는데, 윤종원 행장님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시장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더라도요, 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거나 내가 제2외국어가 이게 좀 된다고 하면 저는 관심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철저한 중소기업 고객 기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 기업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보다는 안정성의 방향을 맞춰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맞춰서 IBK 기업은행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해외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건요, 누구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에 주목할 거고요. 중소기업이 가는 곳에 IBK가 간다는 원칙하에 수익성 확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12개국 2개 현지법인, 요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은 전략적 수출입 기업 지원 상품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제가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으니까요, 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음은 모바일입니다. 중기 맞춤형 데이터로요, 디지털 기업금융 1위를 굳힌다는 지금 2021년 전략이에요. 자, 현재 금융사들은요, 여러분 플랫폼 전쟁 중이에요. 이게 마이데이터를 강조하는 이유고요. 이게 기업은행이 지금 잘 보시면 자소서 6번 문항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들 그리고 금융사들이 모바일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플랫폼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마이데이터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 뒤흔들 것이라고 신년사 중에 얘기했어요,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 6번 문항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아이디어가 없으시면은 잘된 금융사업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장단점들을 분석하고요. 그거를 기업은행으로 끌고 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자소서 절대 베끼지 마세요. 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 특화 서비스에 차별을 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모바일 쪽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금융주치뿐만 아니라 세금, 노무, 상속 등 한 번에 하기 위한 IBK 금융비서를 만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모바일로 이용이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고객들도 혜택을 볼 거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 산업이 중요한 이유죠. 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이러한 것들을 요약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 아이언 작가도 연결시켜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취업과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중소기업 CEO까지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조로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타은행과 차별화된 거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빠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했어요. 20년 11월 소상공인 전용 앱 아이온 소상공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때 한 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개인 소유 계좌와 사업자 계좌가 이제 분리돼 있었대요. 호환도 안 됐어요. 근데 하지만 이 소상공인 앱으로 개인 기업 계좌를 통합해 조회할 수도 있고
자금 이체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공인인증서나 OTP 6자리만 입력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IBK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들을 위한 은행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들의 기술 혁신과 그들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지원을 해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 넣은 내용인데 참고만 하세요. IBK 기업은행이 7년 만에 외국인 고객 전용 모바일 뱅킹을 구축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했대요.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에 4개 언어였는데 16개국 14언어로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추적 관리 해본다면 외국인 고객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겟팅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지금 모바일에서 많은 고객들을 IBK 유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237만 명 중 국내 체류 외국인이요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한국 인구수의 12%예요. 이 시장을 기업은행이 만약에 다 갖고 간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또 특히나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BK에서 실시하는 아이온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이런 것도 보시면서 앱에 대한 장단점 분석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면접 때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갖고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담대 3분 안에 AI가 다 한다. 이런 것도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내용들을 쫙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쫙 보시고요. 올해는 제가 몇 가지 달라진 이슈를 제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화가 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제가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지원 동기라든가 입행 후 포부 그 다음에 이슈 등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셔서 자소부터 면접까지 잘 활용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 자료가 없는 학생들과 차별화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때 이 자료, 그 은행, 여러분들이 계속 힘든 거는요, 그 은행, 그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는 게 힘든 건데 그 은행의 이슈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 달달달 외우면요, 면접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 모바일이면 모바일, 글로벌이면 글로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해놨지만 여기에서 내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뭔지, 이러한 사업 시행 내용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라든가 아니면 입사업 포부 지원 동기에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한 내용들을 얘기해서 내가 진짜 이러한 이유로 IBK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정말 잘 전달된다면 그 어떤 스펙보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차별화된 스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하는 중대원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신청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5번, 6번 자소서 문항은 제가 이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